오빠. 응? 수입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경정비인 것 같거든요. 경정비? 근데 수입차를 지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 근데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면서 직접 경정비라든가 수리를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으실 거잖아. 그래서 다음 수입차를 알아보실 때도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수입차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이 어떤 시세야?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네. 사실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가 뭐 여기 서 있는 아우디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냐. 나는 용인에 살지.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용인, 그 다음이 아우디, 그 다음이 서비스 센터, 딱 여기까지만 검색을 하잖아. 그럼 우리 집 근처에서 아우디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쭉 뜬단 말이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오빠, 서비스 센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특히 닛산이랑 인피니티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은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철수를 해서 손님들이 수리가 가능한지에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닛산 인피니티가 수리가 뭐 결론만 놓고 보면은 가능해. 이유가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지, 너 말대로. 근데 서비스 센터는 아직까지 정식 서비스 센터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닛산 인피니티도 똑같은 게 네이버에다가 우리 집 근처 닛산 인피니티 서비스 센터 딱 치잖아? 그러면은 쭉 떠. 거기 가서 이제 수리하시면 되는데 나는 닛산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 때마다 너무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내가 자료 화면을 2개 줄게. 우리 집 근처에 닛산 인피니티 서비스 센터가 심지어 되게 큰 게 있어. 심지어 되게 잘 돌아가는 서비스 센터야. 근데 거기가 경부고속도로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광고판이 되게 크게 또 보여. 아, 그래요? 그래서 정식 서비스 센터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애프터 가셔도 되고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브랜드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 방안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닛산이랑 인피니티 브랜드가 철수를 하면서 장점을 볼 수 있는 게 중고차 시세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단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항상 우리가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또 따라오잖아. 그래서 중고차로 볼 때는 닛산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품질은 굉장히 좋지만 브랜드가 철수했기 때문에 시세가 예전보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 근데 우리가 자동차로 볼 때 시세가 갑자기 확 빠지는 차를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모든 차는 처음에 나올 때 신차 보증을 포함을 하고 나오잖아. 국산이든 수입이든 이 신차 보증이 끝나는 순간 감가가 한번 크게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차가 잘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단종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단종된 차들이 감가폭이 크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잘 나오고 있는 차인데 이제 후속작으로 차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신형이 나온 거지. 이럴 때 감가가 갑자기 확 많이 되고 닛산 인피니티처럼 수입 브랜드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철수를 해버렸어. 이러면은 감가가 굉장히 심하게 되거든. 닛산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중고차로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예전보다 차값이 많이 싸졌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경정비도 가능하고 시세도 싸니까 닛산이랑 인피니티 중에서 괜찮은 차 한번 찍어볼까요? 비교를 해보다가 사이즈가 좀 커다란 차를 요즘에 좋아하시니까 네. 가격 부담은 없는데 사이즈가 좀 큰 그런 차를 보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닛산의 4륜구동 중형급 SUV.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수입 4륜구동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산차보다 비싸야지 좀 정상적이죠.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돼요. 수입 4륜구동 하이브리드 중형급 SUV요. 요즘에 국산차로 봐도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닛산이라는 브랜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체급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 1000만원대면은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연식 주행거리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정도 가격이면은 국산 중형급 SUV 기준으로 경유차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가격대예요. 1000만원 중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닛산의 무라노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최초로 등록을 했고요. 2016년형 역각자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 두 군데 있는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 핸들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모델이고요. 두 군데 모두 다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 2.5 AWD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닛산 무라노라고 하는 모델도 차량의 전반적인 체급이 작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딱 마주하셨을 때 양옆으로 폭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실 정도로 차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차량이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덜 받는 이 곡선 위주의 전면부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앞쪽에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360도 어라운드 뷰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예요. 은색 바디이기 때문에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 대비 유지관리도 편리한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앞쪽 도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순정 레터링이 보이실 건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연비 기준으로 한 12에서 15km 정도 연비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라든가 뭐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무게감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차량의 체급 대비 꽤 준수한 연비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바 보실 수 있고 그 위쪽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이 무라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모델이 닛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중에서도 신제 판매 가격이 꽤 고가였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닛산이 차는 정교하게 잘 만드는데 실내 마감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실내를 딱 문을 열고 봤을 때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는 브랜드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차 판매 가격이 고가였던 모델이다 보니까 가죽을 굉장히 많이 닛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많이 채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들어가는 이런 하이그로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블랙 마감이 아니고 외장 색상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닛산 모델에서 또 한 가지 보기 쉽지 않은 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7만 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내도 깔끔해요. 시트도 깔끔하고요. 가죽 부분 다 그대로 살아있고 버튼도 까짐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체급이 중형급 SUV 이상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2열 공간성이 굉장히 좀 여유롭게 나와요. 제가 잠깐 앉아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무릎 공간이 되게 편하게 나오죠. 이제 국산으로 봤을 때는 소렌토 정도 2열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모델이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살짝 눕혀져 있어요. 그래서 2열에서도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동 소음을 느낄 수는 없지만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이렇게 두 개 빠지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으로는 원래는 열선이 안 들어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열선 사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뒤쪽에도 은은하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특히 위쪽이 파노라마 썬루프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중형급 SUV이지만 기본 5인승으로 나오는 모델이에요. 이 트렁크 공간은 전부 다 적재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도 이렇게 매트 작업이 되어 있어요. 3D 매트가 바닥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등받이 쪽 그리고 양 옆까지 이렇게 감싸주면서 굉장히 청결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6대4 폴딩이 가능한 모델인데 특이한 옵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픈 같은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들어가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굳이 앞쪽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아요. 이렇게 폴딩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차박 캠핑도 가능하고요. 이쪽도 이렇게 올려줄 때는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자동식으로 올라오는 고가의 옵션이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뒤쪽 리어 디자인도 닛산 모델들 중에서는 이제 구형 디자인이 아니고 준신형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LED 테일램프 사용하면서 위쪽으로 스포일러가 순정으로 올라가는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포함을 한 머플러 팁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저도 이 무라노라고 하는 모델을 사실 매입도 많이 해본 차량이고 그만큼 판매도 많이 해본 모델이거든요. 그럼 저도 이 차를 어딘가에 가서 사올 때 오자마자 상품화를 바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갖고 와서 바로 팔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은 경정비도 해야 되고 뭐 광택 그리고 클리닉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 차량 가지고 와서 수리를 그래도 꽤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수리가 안 되는 차를 사올 수는 없잖아요. 갖고 왔을 때 수리가 안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가까운 수입차 정비소 갖다 주고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부품을 알아서 잘 시켜줘요. 부품이 도착을 하면은 정비사분들이 이제 정비를 하겠죠. 이러면 이제 정비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보시면은 생각보다 정비가 그렇게 어려운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측후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차량 자세 제어 장치, 파워 트렁크, 에코 버튼,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HMI 패스 룸밀러, 순정 인포테인먼트,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엔진 스타트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차간거리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75,519km, 7만 km대고요. 요즘 웬만한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런 SUV, 특히 중형급 SUV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 세단만 보겠다 이래도 괜찮은 모델은 2천만 원이 다 넘어가죠. 특히 차량의 사이즈가 이 정도가 되고 4륜구동까지 적용이 되는 국산 SUV,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SUV는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산 세단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지만 차량의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다 보니까 장고장이 크게 없다라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가격은 1,7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